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. 그냥 부정하는 거야. 현실 부정이야. 부정이 말도 안 돼. 안녕하세요, 정준환자입니다.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많이 듣고 흔히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교정을 생각할 때 오해 아닌 오해? 제가 추려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맞다, 아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. 아니다. 기본적인 예로 개방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어제도 상담 온 아주 젊은 남자친구가 왔는데 앞니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앞니로 뭘 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뒷니 쪽에만 닿기 때문에 그 친구 18살인데 막 온갖 두통과 이런 거에 시달려요. 그런 거는 부정교합이 있으면은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교정하면 예뻐지죠. 벌어져 있는 게 악어가 닫혀주면 훨씬 예뻐지긴 하지만 기능적인 거, 건강적인 것도 교정 치료의 아주 큰 목적 중 하나예요. 저는 그래서 심미와 기능을 같이 하고 거기에 플러스 건강까지 챙기는 게 교정 치료라고 생각해요. 좀 고민을 했는데 빠를수록 확실히 좋아요. 그게 이제 일기 교정을 빨리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게 그렇잖아요. 같은 걸 해도 어릴수록 몸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세 때 일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2살 때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남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영구치가 많이 나와요. 그 두 개가 약간 교정의 체크 포인트고 제가 살짝 고민했던 거는 무조건 어리다고 빠를수록 좋다? 근데 그걸 놓치면 나는 안 해도 된다?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아니에요. 교정은 빨리빨리 50, 60이 돼도 80, 70보단 나아.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잇몸 상태를 고려를 해야 돼요. 치아가 막 덜렁덜렁 막 뿔이 하나도 없고 발치해야 되는 치아를 교정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잇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건강한 상태고 실제로 좀 잇몸이 안 좋다고 해도 잇몸 치료를 해서 잇몸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. 근데 보통의 평균적인 중년의 분들은 교정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1부터 100까지만 논문을 읽는 게 있어요. 최악의 목록 다 읽어야 되는데 제 기억엔 1번 아니면 2번이 정상적인 힘으로 교정 이동을 했을 때는 잇몸 반응에 전혀 지장이 없다. 전혀. 근데 이제 잇몸병이 생겼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. 브라켓 교정을 했을 때 양치가 안 되면 잇몸이 우르르 부어요. 뻘겋게. 그거는 잇몸병이라기보다 어떤 염증이 순간적으로 생긴 거예요. 근데 그게 계속되고 막 방치됐다. 교정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교정과 의사를 안 봤다. 그러면 잇몸병이 생길 수 있죠. 근데 그건 관리하면 없어져요. 2번째는 치아들이 겹쳐있을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겨서 잇몸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. 겹쳐있는 치아의 잇몸이 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거지 잇몸이 내려간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정을 이동을 했을 때 잇몸이 약해지는 거는 절대 아니다.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그 질문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처음에 인비절라인 뿐만 아니고 투명 교정 장치가 만들어졌을 때 뭐 30년 전에는 어떤 기술력이 없었어요. 약간 고지식한 우리네 교정과 의사들은 되게 그런 집단이에요. 되게 전통을 중시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5년 전, 6년 전에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인비절라인을 인정을 안 했어. 근데 작년 10월에 내가 갔을 때 어땠어요? 안 해줬어.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 하나인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인비절라인 코리아 지사장을 모셔서 인사하고 세션도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. 인비절라인 안 된다? 그러면 나는 인비절라인 못 한다. 저는 이렇게 들려요. 인비절라인 자체가 교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부정하는 거야. 현실 부정이야. 부정이 말도 안 돼. 자,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. 뭐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병원 갈 때 많이 찾아봐요.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 치면은 부작용이 우르르 나와요.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고 약간 잇몸이 약해진다, 인비절라인 안 된다 이렇게 그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. 제일 좋은 건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원장한테 물어보면 돼요. 저는 다 말해줘요. 여러 의사한테 의견을 듣는 건 저는 완전 찬성이에요. 근데 단순히 너무 정보만 가지고 겁먹고 교정 치료를 안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정은
심리치료만이 아닌 기능이나 건강 때문에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을 꼭 받으러 오시고 그 병원이 저희 병원이면 제일 좋겠죠. 저는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. 그런 거를 되게 중시해요.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봤던 오피니언이 제가 봤을 땐 좀 아닐 수도 있고 그걸 선택의 결정 환자분이 하시는 거지만 의료라는 행위는 결국 의사가 하는 거예요. 정보가 중요하지만. 그러니까 꼭 상담을 다녀보시고 이런 오해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끙끙대면서 네이버 찾아보지 마시고 꼭 상담 다녀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